자, 촬영 장비 챙기시고 나갈 준비 좀 하세요. 황 사장님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오늘 오픈런 해야 되는 곳이 있어서 다 같이 강남 가서 줄 서야 돼요. 아, 그럼 저희 다 롤렉스랑 샤넬 같은 거 사러 줄 서러 가는 건가요? 줄을 서는 건 맞는데 롤렉스는 아니고 파파이스. 파파이스는 2020년 11월 30일 강변역 프라임점 폐점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지 2년, 아니 정확히 747일 만인 2022년 12월 16일 강남점 오픈을 재개하면서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파파이스의 창립 50주년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무리하더라도 12월 안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해외 브랜드가 치열한 한국의 치킨 시장에 용감하게 뛰어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KFC보다 파파이스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야구를 예를 들어도 해당 구단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팬이지만 구단의 운영 방식에 가장 불만을 가진 것도 팬이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의 주요 원인에는 맘스터치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셨다면 파파이스와 맘스터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얘기가 재밌으실 거예요. 일단 파파이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짧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파파이스는 1972년 미국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에 창업한 케이준 스타일의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현재 창업 50주년을 맞았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이 또 좋은 게 치펠레의 치킨 샌드위치 인기가 올라오면서 파파이스의 치킨 샌드위치까지 인기가 같이 올라가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 TS 푸드 앤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신라교역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2022년 현재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제가 케이준 스타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이 케이준 스타일, 이게 뭘까요? 케이준 스타일은 미국 남서부 루이지애나주에 이주한 캐나다 출신 프랑스계 이주민들의 문화 및 요리 스타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개척시대 당시 야생동물이나 작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런 역한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강한 향신료인 마늘, 양파, 후추, 허브 등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잠발라야가 대표적인 케이준 푸드입니다. 지금은 많은 패스트푸드점들이 이런 케이준 스타일의 요리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늘, 양파, 후추를 많이 쓰는 이 방식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안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시 케이준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파이스가 워낙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브랜드가 몰락했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파파이스가 흥했던 시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파이스가 처음 들어온 1994년도에 이걸 먹어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동네 치킨집의 전성시대였는데 이건 대형 프랜차이즈잖아요. 선도 관리가 너무 잘 된 좋은 닭을 좋은 기름에 갓 튀기니까 육즙이 흘러 넘쳤어요. 노랗게 케이준 스파이스된 매콤한 양념 맛도 좋았고 정말 어린 저한테는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킷과 치밥의 오리지널인 케이준 라이스까지 거의 일주일에 2번은 먹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이 파파이스의 인기는 2000년 전까지 롯데리아에 이어서 패스트푸드 점포수 2위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합니다. 당시 대한제당의 계열사인 TS 해마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매뉴얼을 잘 지킨 운영으로 인기를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는 파파이스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파파이스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파파이스의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TS 해마로는 로얄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내 브랜드인 맘스터치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맘스터치 메뉴들을 보면 파파이스와 비슷한 결이었고 케이준 스타일의 양념도 비슷했어요. 문제는 예상과 달리 맘스터치는 초기에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20개 정도밖에 매장이 없었고 연간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지원하기도 모양새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시 그 정현식 상무이사한테 이 법인을 독립시켜 줄 테니까 이걸 이양받는 게 어떨지 권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독립한 게 해마로 푸드 서비스, 즉 맘스터치의 지금의 버전이었던 겁니다. 현재는 사모펀드에 맘스터치를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비용으로 매각을 하고 소액주주로 남으셨다지만 이때 선택으로 정현식 상무이사는 회사원 출신으로는 정말 성공을 한 빅딜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부터 오랜 팬으로서 제 사견인데 저는 애초에 파파이스가 맘스터치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현재 독립된 맘스터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파이스에 집중을 했어야 될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파이스의 오리지널리티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될 때 맘스터치라는 세컨 브랜드를 만들어서 힘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장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오리지널 레시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원래 파파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레시피를 가지고 맘스터치가 승승장구해 갈수록 파파이스가 가져가야 될 인기는 없어져 가는 거죠. 만약에 맘스터치가 없었다면 파파이스한테 기회가 한두 번 정도 더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어린 마음에 맘스터치를 미워했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맘스터치는 그때 당시 케이준 스타일과 별개로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파파이스와는 별개의 결과를 볼 수 있죠. 여하튼 그렇게 파파이스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만에 파파이스가 돌아온다는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것도 기존 업체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사와 함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 새로운 런칭을 예고했으니까 저는 혹시 90년대 중반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러 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최근 몇 년 동안 마지막에 먹던 그 파파이스의 맛이 아니라 원래 먹던 오리지널의 맛에 가까웠습니다. 육즙이 흘러넘치는 조리법에 이 매콤한 케이준 소스 그리고 강한 염지 맛까지 본토의 치킨이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보통 프랜차이즈 오픈 첫날은 본사의 조리팀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이건 국내 1호점이다 보니까 본사가 더 특별히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미국식으로 맛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춰져 있진 않아요. 염지가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짜요. 그리고 스파이스도 좀 세다고 해야 될까? 이후에 몇 개월 정도는 미세 조절을 해가지고 염도 정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케이준 라이스 같은 경우가 다시 부활한 메뉴인데 요즘은 치밥이 은근히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원조 치밥이거든요. 심심하게 자꾸 먹게 돼요. 살짝 향신료로 간을 한 밥 느낌인데 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비스켓이 정말 훌륭했어요. 버터가 많이 들어간 맛인데 완전 고소하고 그냥 이 자체로 카페에서 팔아도 사 먹을 수 있을 그런 수준이었어요. 비스켓은 딸기잼이니까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치킨 샌드위치 먹으러도 자주 올 것 같아요. 치필레가 사실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라도 드시러 오시면 대체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먹고 왔는데 이 염도와 스파이시는 약간 조절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선에서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게 남기는 게 저는 파파이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내 치킨 브랜드 좋아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진출하는 해외 브랜드들도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다양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호구 취급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달려드는 누군가를 응원해 주는 것도 저희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파이스를 맡게 된 신라교육에서는 한우물만 열심히 파셔서 진짜 맛있는 치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킨런 한번 하고 와서 참 말이 많은 미트러버 황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